안녕하세요. Ythinker입니다. 오늘 생각해볼 주제는 결과와 과정, 둘 중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까입니다. 결과와 과정, 둘 다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과정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더 바람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 의견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과보다 과정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우리의 행복에 더 유리합니다. 다들 이루고 싶은 무언가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몇 년 전에 본 시험이 떠오르네요. 그 시험을 위해서 1, 2년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그것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저의 거의 모든 것을 걸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고 그 순간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감은 일주일을 채 넘기지 못했죠. 그 행복감에 적응을 해버린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이룬 제 모습이 이제 저의 기본적인 아주 베이스적인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공부할 때는 그 시험만 통과하면 제 삶이 아주 행복해지고 걱정도 없을 것만 같더니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 그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시험에 통과한 스스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걱정과 목표를 생각하기 시작했죠. 이처럼 사람은 보통 어떠한 것을 이루거나 얻으면 그것에 금방 적응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두고 많은 심리학자들은 행복은 강도보다 빈도에서 나온다고들 말합니다. 엄청나게 큰 성취나 행복감을 어쩌다 한 번 겪는 것보다 비교적 작지만 꾸준하게 평범한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감이 인생의 전반적인 행복감을 올리는데 더 효과가 크다는 얘기죠. 우리가 결과보다 과정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사실 수많은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과는 보통 찰나의 한순간에 머물곤 하죠. 이때 우리가 결과에만 너무 집착하고 그 과정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부분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과정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인생을 차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작고 소소하게 즐거움과 재미를 찾고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스스로를 발견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과정을 즐기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저 또한 몇 년 전 다시 공부하던 그 시기로 돌아가면 마냥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에 매진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확실하게 그렇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작고 소소한 행복과 그 과정에서의 행복을 찾으려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성취를 위한 과정에서 아주 큰 행복감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 그 과정을 밟고 나가고 있는 것이고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과정보다는 결과에 따라 나를 평가할 때니까요.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작고 소소한 행복 정도는 충분히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에도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를 잘 살펴보면 무엇인가를 공부하면서 이해할 때의 기쁨, 이전보다 더 실력이 느는 게 보이는 행복함, 그렇게 점차 발전하면서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발견할 때 저는 소소한 행복감을 느꼈었습니다. 커다란 행복일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매번 행복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찬란한 어느 한 순간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대부분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작고 소소한 행복감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이러한 점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과정 속에서 무엇인가 깨달은 점이 있다거나 발전한 모습을 발견한 스스로를 보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마시고
의식적으로 그 뿌듯한 감정에 대해 의식하세요. 알아가고 배워가는 즐거움에 대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음미하듯이 다시 한번 곱씹어 보세요. 다시 곱씹으면서 우리의 뇌는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한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곤 합니다. 또한 우리의 뇌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물리적으로 바뀌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뇌 가소성이란 개념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뇌 가소성이란 뇌의 뉴런들이 학습, 기억, 감각 처리, 운동 제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서로 연결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는 뇌가 계속해서 변화하며 적응하는 능력으로 새로운 경험과 학습에 따라 뇌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경망에 속한 뉴런들은 지속적으로 활동을 유지하면 그 활동에 따라 강화되거나 약화되며 새로운 연결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긍정적인 경험과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면 할수록 우리의 뉴런들이 그러한 것을 강화하여 그 길을 더 넓고 크게 뻗쳐나간다는 말입니다. 일상에서 얻은 즐거움과 행복을 놓치지 말고 의식하세요. 음미하고 곱씹어 보세요. 우리의 뇌는 그러한 것들을 2번, 3번 떠올리면서 물리적으로 행복 친화적으로 바뀌어 간답니다. 지금까지는 결과보다 과정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이유를 행복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이유에 대해 결과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결과보다 과정에 대해 더 포커스를 맞추라고 해놓고 결과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니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몇 점 이상의 성적을 받기, 또는 기타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 연습해서 어떤 곡을 완주해 보기, 또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살을 몇 킬로까지 빼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얻어지는 걸까요? 분명 우리가 그러한 결과를 바라기만 한다고 해서 주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죠. 이 점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만 한다고 그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동반할 때 그 결과에 가까워집니다. 무언가를 꾸준히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럼으로써 잘하게 될 때 그 결과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것에 플러스 알파로 운도 필요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운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운을 조절하고 예측하고 개발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운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행동입니다. 우리는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고 연습을 할 수 있죠.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동에 운이 더해져 결과가 산출됩니다. 행동에 따라 운에 따라 그 결과가 바뀌겠죠. 그런데 그 운이라는 것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 운에 따라 결과가 바뀌기도 합니다. 나는 일정한 노력을 투입해서 일정한 행동을 했는데 운이 좋게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운이 나쁘게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운이 적당해서 결과가 노력한 만큼만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문제는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내가 한 행동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결과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 이 정도만 하면 이 정도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정도 행동만 하면 되네 라고 착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사람은 비슷한 결과를 얻기 위해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비슷한 결과를 얻기 위해 더 많은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일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지속 가능하게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다음번에는 운이 그냥 그럴 수도, 운이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사람의 비합리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에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게 나왔더라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운이 좋지 않았어. 나는 충분한 노력과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운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야. 결국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약간의 행동을 하고 운이 좋았을 때에 나온 결과에 기본값으로 기준이 이미 설정되어 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더 노력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싸게 먹히니까요. 내가 노력을 덜 해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더 해야 한다 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귀찮고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프레임으로 사고의 전환을 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게 노력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단순히 운이 안 좋아서 결과가 안 나왔을 뿐이야. 운만 나쁘지 않으면 좋은 결과는 다시 얻을 수 있어. 이런 편이 더 달콤하게 들리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럼 이제 많은 노력이 담긴 행동을 했는데 나쁜 결과를 받았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결과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나쁜 결과를 받았다면 결과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결과가 이 모양이네. 나는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렇다면 나는 애초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의 노력과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 한계를 체감한 이상 포기하는 게 합리적인 거겠죠. 물론 지금까지 말한 것은 수많은 변수들을 제쳐두고 행동과 운, 그리고 결과값만 보고 생각해보는 아주 단순한 사고실험입니다. 그 성취의 난이도나 개개인의 선천적인 능력은 개별 문제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노력을 많이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노력을 많이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실패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합니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좋은 결과를 산출할 확률은 높아집니다. 노력을 안 할수록 나쁜 결과를 산출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에 더해서 운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값으로 작용합니다. 행운이 찾아오면 좋은 결과를 받을 확률이, 불운이 찾아오면 나쁜 결과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운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행동, 노력입니다. 그럼 높은 확률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많은 노력에 따른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과에 포커스를 맞출 때 우리의 행동에 따른 결과 예측값은 왜곡이 생깁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운에 따라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정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봅시다. 과정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은 결과보다는 나의 노력에 대해 주로 평가합니다. 내 노력이 정말 충분했는지, 더 필요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정말 단순히 이번에는 운이 안 좋았다 라고 판단할지 내 행동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에 따라 노력이 그 정도로 충분했는데 운이 안 좋았을 뿐이라면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운이 적당하거나 좋았을 때 좋은 결과를 얻게 되겠죠. 다른 한편으로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한다면 더 노력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포커스를 결과에 맞추는지 과정에 맞추는지에 따라 우리의 행동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과정에 포커스를 맞추면 노력에 따른 결과값을 조금 더 정확하고 왜곡이 적게 인식할 수 있게 되고 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공적인 결과를 산출할 확률을 결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더 높이게 됩니다. 결과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공에 가까워지는 길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잘 살고 싶고 어떠한 것을 성취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변수가 너무 많죠. 하지만 확률은 올릴 수 있습니다. 더 잘 살 확률, 성공적으로 성취할 확률, 더 행복할 확률. 그 확률은 통제할 수 없는 결과보다 통제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해 포커스를 맞출 때 비로소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Y띵커였습니다.